좀 고유의 그런 게 아무래도 뭐 좀 약한 것 같아요. 또 몸값들이 다 비싸요. 항상 하죠. 네. 항상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베이커리나 디저트 이런 류들이 지금은 조금 아니면 왜 떴는지와 베이커리의 단점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23년은 거의 뭐 베이커리 해라고 볼 수 있었죠. 제가 그래서 전에 영상 저희 베이커리 트렌드 관련해서도 이제 한 편 만들었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은 좀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 전반적으로 베이커리 시장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제 매년 그 15년에 거의 한 3조 한 5천억 7천억 했다는 것 같은데, 지금 작년이 거의 4조가 넘었다는 것 같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와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매년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글로벌 베이커리 시장도 거의 매년 2.9% 정도 성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특히 더 급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년 5% 이상씩 성장했다고 가파른 빠른 성장세라고 이제 데이터 랩에서 봤었는데, 좀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 이제 그 태평양 쪽 이 지역들은 좀 쌀 문화였어요. 밥. 그런데 이제 이런 문화가 조금씩 이제 변화가 점점 많이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밥 대신 빵을 먹고 좀 다른 대체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된 것 같고, 좀 젊은 시대들이 오면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코로나 이후로 많이 급변화해가지고 좀 여행 좀 못 간 부분도 있고, 좀 그런 테마 있는 되게 컨셉도 좋고 되게 해외에 온 듯한 그런 좀 브랜드가 확실한 브랜드들이 베이커리 쪽에서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베이커리 쪽이 그 시장이나 이런 캐파들이 더 커졌고, 그리고 또 베이커리 시장에 또 크게 일조한 게 또 어떻게 보면 포켓몬빵 그 붐도 있었죠. 포켓몬빵 같은 경우는 뭐 20몇 프로가 매출이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는 빵을 되게 친숙하고 조금 더 이제 많이 섭취한다. 그래서 좀 서구화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면서 베이커리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 올해도 또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이제 또 새로 오픈한 베이커리 같은 브랜드들, 그다음에 여러 잘하는 베이커리 브랜드들이 많이 좀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이걸 이제 백화점에서도 많이 알고서 이번에 강남 신세계에서 리뉴얼 했어요. 근데 거기 스윗스팟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베이커리 디저트 잘하는 브랜드들을 다 깔아놨어. 그래서 거기만 가도 뭐 전국에 잘한다는 디저트나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을 정도? 좀 이런 거, 그렇지, 완전 성지처럼 해놔서 그것만 봐도 베이커리나 디저트 이런 류들이 지금은 조금 트렌드를 좀 이끌고 있구나, 좀 이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더 확장이 잘 되는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조금 베이커리가 더 지금은 더 유행을, 트렌드를 아직까지도 좀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베이커리 쪽의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만드는 것 자체가. 베이커리들은 아무래도 베이커들이 진짜 열심히 만들어야 되고, 또 열심히 공을 들인 만큼 이게 맛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요즘은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또 사람 구하기도 어려워요. 이제는 하는 사람 자체가 적어졌다 보니까 사람 구하는 것도 어렵고, 베이커리가 원래는 옛날에는 밀가루다 보니까 좀 원가가 저렴하다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원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버터, 밀가루, 설탕 뭐 하나 없이 30-40% 이상? 뭐 많이 오른 건 70%까지도 올랐으니까 그만큼 많이 올라서 원가가 많이 안 좋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빵의 가격들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 좀 그런 걸 조금 소비자분들, 고객분들도 조금 이해를 이제는 더 하시지 않나? 조금 더 가치를 주고 사더라도 좋은 재료 쓰고 맛있는 빵이니까 좀 더 쓰겠다. 또 이런 게 또 시장의 캐파를 늘리지 않았나 싶고요. 제일 큰 단점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빵은 만들어 놔야 돼요. 디저트도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걸 고객들이 사는 거죠. 음식은 주문 즉시 만들죠. 사실 그래서 로스가 많지는 않죠. 내가 많은 재료를 너무 많이만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근데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상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빵은 아침 일찍 만들어서 고객님이 오기 전에 다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베이커들은 거의 새벽에 출근한단 말이에요. 뭐 6시, 7시에 나와서 열심히 만들어서 그걸 11시, 12시에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한계가 좀 있죠. 이제 작업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우리 매장이 너무 잘 돼서 뭐 테디베르나 뭐 이런 런던 베이글처럼 막 줄 서서 사. 그래서 진짜 팔 게 없어. 이러면 진짜 극강의 효율과 극강의 이제 원가율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좀 동네 카페거나 조금 적당히 되는 데들은 어느 정도 로스를 감안하고 생산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구우키시 같은 경우도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100을 판다고 보면 110%, 120%를 만들려고 해요.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폭이 좀 있어야 되고 빵이나 디저트들은 어떻게든 좀 많이 있어야 먹음직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로스를 좀 감당하다 보니까 좀 원가율도 이제 그렇게 낮진 않다. 좀 그런 단점이 조금 있고 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좀 이 단점이 좀 있죠. 사실 그 베이커리라고 하면 현재는 약간 유럽풍이랑 일본풍 이렇게 좀 두 개가 나눠져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일본 출장을 좀 다녀오셨는데 네. 일본 베이커리를 들려셨던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일본 베이커리만의 특징이 좀 있다면 좀 그것도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은 되게 좀 확실히 좀 장인 정신? 좀 이런 게 좀 강하고 그리고 큰 대형 매장이 아니거나 또 대형 브랜드가 아니어도 정말 잘하고 좀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인테리어를 우리나라처럼 진짜 막 해외에 온 듯한 막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이 가본 건 아니겠지만 거기는 딱 그 일본만의 그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려서 좀 적당히 하는 지브리에 나올 것 같은. 맞아요. 그냥 적당한 그 감도를 넣고 오히려 좀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영상에서 얘기했었는데 감동적인 거는 빵을 고르는 데가 있잖아요. 이 뒤에가 바로 작업하는 데여서 사람들이 막 빵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좀 좋아 보였어요. 직원들이 좀 즐겁게 일을 하는 것 같고 좀 그런 작업 공간을 편하게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바로바로 빵이 나오니까 그런 게 있었고 되게 사람이 많았어요. 되게 작은 매장인데도 안에 막 열 몇 명씩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잘 되는 데긴 하지만 좀 일본은 좀 유럽처럼 막 인테리어를 하거나 그런 류의 빵을 하기보다는 일본은 모든 재료가 웬만해서는 버터 빼고는 다 일본 재료를 쓴대요. 일본 밀가루, 일본 뭐 우유, 일본 재료들. 그러다 보니까 일본 특유의 그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강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서양이나 유럽화를 많이 한 베이커리가 많다 보니까 사실 밀가루조차도 이제 프랑스 밀가루, 좀 버터도 다 이제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우리나라 거를 이용해서 좀 고유의 그런 게 아무래도 뭐 좀 약한 것 같아요. 브랜드로서는. 근데 왜냐면 이게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나 대기업에서 하는 브랜드가 너무 동네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면 너무 경쟁력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 더 가지 않았나 싶어요. 현재는 저희가 음식점이랑 카페 둘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업종의 차이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완전히 다르죠. 이제 카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음료와 이제 디저트나 이런 식사가 대용이 아닌데 장단점이 분명한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식사잖아요. 식사는 거의 저희가 하루에 한 끼 이상씩은 무조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타겟이나 이런 게 엄청 막 다양하게 막 아니면 뭐 뾰족하게 막 무조건 MG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략도 저희 오후 같은 경우는 그냥 동네 밥집 되게 서울숲에서 편하게 올 수 있는 밥집 포지션이다 보니까 크게 뭘 안 해도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분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오시게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특색 있는 좀 레스토랑이나 조금 데이트 코스로 알맞는 데들은 MZ들이 엄청 많이 가겠죠. 거기 막 줄을 서고 이러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게 조금 음식점인 것 같고요. 물론 음식점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든 밥을 먹고 가는 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식당을 하고 카페를 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모든 이제 플로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커피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막 엄청 드실 줄을 옛날엔 진짜 몰랐어요. 저 외식업 처음 할 때는 커피숍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량이 거의 어마무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카페에서도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커피 쪽은 조금 더 인력 운용에 있어서 조금 유연한 부분이 있어요. 운영 측에서 보면. 근데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 셰프님들이 요즘 셰프님도 구하기도 어려운데 또 몸값들이 다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운용에 있어서 좀 효율과 이런 걸 엄청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시스템적으로 사람을 막 많이 쓸 수 없잖아요. 저희가 미슐랭 레스토랑이 아니니까. 카페 같은 경우는 조금 인력에 대한 효율이 확실히 좋죠. 왜냐면 좀 뭐 엄청난 전문가가 오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카페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운영의 효율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 원가나 매출 부분에서도 좀 많이 차이는 있지만, 요즘에 볼 때는 만약에 베이커리 카페나 뭐 디저트 카페 이렇게 좀 먹을 걸 같이 하는 카페는 대부분 음식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사람도 똑같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셰프가 필요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셰나 베이커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홀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바리스타나 이런 직원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효율이 조금 뭐 떨어지지만 어쨌든 매출 부분에서는 비슷할 수 있고, 카페만 커피만 집중을 한다 그러면 운영의 효율은 낼 수 있고, 좀 대신에 좀 단가나 이런 매출 부분의 캐파는 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면 약간 그런 타겟층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도 음식점의 종류에 따라서인데, 만약에 뭐 저희는 덮밥집, 그냥 진짜 그냥 백반이나 가정식처럼 먹는 밥집이다 보니까 그냥 뾰족한 타겟보다는 그냥 편하게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 주민들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타겟이었다면, 카페 같은 경우는 특히 베이커리 카페나 디저트 카페 같은 경우는 바이럴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쁜 거 만들어야 되고 좀 이러다 보니까 좀 영한 친구들이 와야 돼요. 저희 지금 말하면 MZ 세대들한테 먹히는 디저트와 베이커리를 만들어야 우리가 이제 매출도 커지고 장사가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적으로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음식점도 그런 종목이 있다고 봐요. 뭐 파스타나 조금 뭐 샌드위치나 이렇게 좋아하는 그게 퍼질 만한, 뭐 덮밥도 되게 비주얼을 막 높이 쌓고 이렇게 하면 터지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카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마케팅적인 부분을 진짜 처음 세팅할 때 엄청 많이 생각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타겟이 좀 더 명확하고 진짜 뾰족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프랜차이즈나 음식점을 얘기하고 고깃집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 혹은 고깃집이 잘 된다거나 혹은 사람들의 뇌리에 이렇게 잘 박히는 이유? 되게 심플해요. 사람들이 소비자한테 물어보면 너 오늘 고기 먹을래? 빵 먹을래? 좀 고기를 먹고. 네, 대부분이 고기를 먹죠. 고기는 그만큼 저희한테 친숙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기에 대한 인식이 더 편하고요. 그리고 고깃집이 지금 많이 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하기가 쉽죠.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원물을 갖고 온다고 한들 생산자가 있지 않으면 제공이 안 돼요. 근데 고기 같은 경우는 사실 원물만 좋게 나오면 굽는 것만 교육해주고 사이드만 맞춰주면 어디 가서도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죠. 그 메뉴 구현의 네, 그 차이가 엄청 크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에 한 번은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빵은 하루에 한 번은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카페나 좀 젊은 친구들이 식사 대체로 하는 분들이 가지만, 고기 같은 경우는 식사로 정말 항상 찾는 음식 중에 하나고, 고기가 좋은 점은 어쨌든 고기랑 술이 곁들여질 수 있죠. 그래서 매출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깃집들의 평균 매출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도 많이 되는 거고, 저 원주보안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상권이 안 좋은 데 들어가서 좀 거기서 좀 가성비 있고 맛있게 만들어서 지금 뭐 100호점이 넘나? 그러니까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게 원육과 이 반찬의 공급만 잡아주면 어느 지역 어디다 차려도 되는 거죠. 연결성이 진짜 좋네. 예. 근데 사실 빵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SPC나 이런 뭐 공장이 크게 있는 데가 아닌 이상은 전국적으로 뿌리기 어려워. 그러면 그 생산자를 계속 데리고 가야 돼. 그 자리에서 또 뽑고. 근데 그러면 일률적인 맛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럼 근데 좀 궁금한 게 고깃집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나요? 항상 하죠. 네. 항상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항상 고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고기 브랜드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궁금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디 고깃집 열었다 그러면 항상 지금도 가고 있고, 고기 공부도 계속 하고 있어요. 목표에는 있다. 네, 꼭 하고 싶어요. 네.